반갑습니다. 블루마린 소프트입니다. 오늘은 프로펠러 오픈 워터 테스트 예제를 따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tar CCM 플러스를 실행하고 Parallel on Local Host를 선택해주고 Compute Processes를 24로 선택해줍니다.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역삼각형 모양의 Import Surface Mesh를 눌러줍니다. Domain, Interface, Shaft, 파일을 열어줍니다. 새 창이 뜨면 Create New Part가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하단의 OK 버튼을 누릅니다. 역삼각형 모양의 Import Surface Mesh를 눌러줍니다. Propeller 파일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맨 아래의 Import 옵션을 체크합니다. OK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 파일은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동영상 아래 댓글 확인해주세요. 형상이 보이면 내부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상단의 아이콘 메뉴 중간쯤에 네모랑 동그라미가 겹친 모양의 Make Scene Transparent를 눌러줍니다. 트리 메뉴에서 Geometry Parts에서 불러온 형상을 볼 수 있습니다. Domain, Interface, Shaft, Propeller 형상입니다. 불러온 형상을 확인해보기 위해서 상단의 아이콘에서 Launch Surface Repair 버튼을 누릅니다. 새 창이 뜨면 Select를 눌러주고 Propeller만 선택해줍니다. 오른쪽 화면에서 Execute All을 눌러줍니다. 빨간색, 노란색, 황색, 녹색, 파란색이 보입니다. 빨간색, 녹색, 파란색의 숫자가 있으면 형상이 솔리드가 되지 않으므로 격자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본 프로펠러의 경우 녹색이 90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해야 합니다. 프로펠러 앞쪽의 축 부분의 면이 닫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녹색 부분을 클릭하고 나서 왼쪽에서 동그라미 아이콘을 눌러주면 닫힌 면이 생성됩니다. 모델링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다른 영상도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아래의 Reset Parts를 눌러줍니다. 새 창이 뜨면 프로펠러 대신에 Shaft를 선택해줍니다. 동일하게 Execute All을 눌러줍니다. Shaft 형상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노란색과 황색의 숫자가 있어도 격자 짜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른 영상도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아래의 Reset Parts를 눌러줍니다. 새 창이 뜨면 Shaft 대신에 Domain과 Interface를 선택해줍니다. 동일하게 Execute All을 눌러줍니다. Domain과 Interface 형상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각 part 하부의 Surface 이름을 헷갈리지 않게 변경해보겠습니다. 트리 창에서 Interface 아래 트리를 열어서 Surface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여 Rename 선택하여 Interface로 변경해줍니다. Shaft 아래 트리를 열어서 Surface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여 Rename 선택하여 Shaft로 변경해줍니다. 트리 창에서 Domain 아래 트리를 열어서 Surface 아래 Face를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여 Split by Patch를 선택해줍니다. 새 창이 뜨면 프로펠러 샤프트가 없는 쪽 오른쪽 면을 선택하여 Inlad로 입력하고 하단의 Create 버튼을 눌러주고 프로펠러 샤프트가 있는 쪽을 Outlad로 입력해줍니다. Close 버튼을 누릅니다. 남은 Face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여 Rename을 선택하여 Side하고 입력해줍니다. 유체 영역 추출하는 Subtract 작업을 수행해 보겠습니다. Geometry 트리 하부의 Operation을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면 New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걸 클릭하고 Boolean 선택하여 Subtract를 선택해줍니다. Create Subtract Operation 메뉴 창이 뜹니다. Input Part의 오른쪽에 Select 메뉴를 눌러주고 Domain, Interface, Shaft를 선택해줍니다. Target Part의 오른쪽에 Select 메뉴를 눌러주고 유체 영역에 해당하는 공간인 Domain을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Input Part와 Target Part 모두 선택이 완료되면 하단에 Execute Operation Upon Creation 메뉴를 체크해줍니다. 그리고 OK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Domain과 Shaft, Interface 사이에 유체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Propeller와 Inferior 사이에 유체 공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Operation을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면 New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걸 클릭하고 Boolean 선택하여 Subtract를 선택해줍니다. Create Subtract Operation 메뉴 창이 뜹니다. Input Part의 오른쪽에 Select 메뉴를 눌러주고 Interface, Propeller, Shaft를 선택해줍니다. Target Part의 오른쪽에 Select 메뉴를 눌러주고 유체 영역에 해당하는 공간인 Interface를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Input Part와 Target Part 모두 선택이 완료되면 하단에 Execute Operation Upon Creation 메뉴를 체크해줍니다. 그리고 OK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Interface와 Shaft, Propeller 사이에 유체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프로펠러 회전을 위해 인터페이스를 두었고 이 때문에 인터페이스 기준으로 Subtract를 2번 했습니다. 트리 창의 Subtract는 Rename을 눌러 Static으로 변경해줍니다.
이걸 클릭하고 왼쪽 하부의 Properties 창에서 Link Output Part Name에 체크해줍니다. 새 창이 뜨면 Yes를 눌러줍니다. Subtract D는 Rename을 눌러 Rotating으로 변경해줍니다. 이걸 클릭하고 왼쪽 하부의 Properties 창에서 Link Output Part Name에 체크해줍니다. 새 창이 뜨면 Yes를 눌러줍니다. 위쪽의 Part 항목의 Subtract도 동일한 이름으로 변경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Part 항목에 있는 Static의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여 중간쯤에 Assign Part to Regions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Assign Parts to Regions 창이 뜹니다. 여기서 Static과 Rotating을 선택하고 아래쪽에 있는 메뉴를 Each Part Surface, Each Part Curve로 모두 변경해줍니다. 하단의 Apply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왼쪽 트리 창의 Regions에 Rotating과 Static이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트리를 열면 Boundary가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Regions의 파트가 넘어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경계 조건을 입력해줍니다. Domain Inlet은 Velocity Inlet으로 설정합니다. Domain Outlet은 Pressure Outlet으로 설정합니다. Domain Side 항목을 아래쪽의 Properties 창에서 워로 돼 있는 것을 Symmetry Plane으로 바꿉니다. Rotating에 있는 Interface와 Static의 Interface를 컨트롤 누르고 모두 선택해준 후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여 Create Interface를 눌러줍니다. 이제 메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트리창 위에 Operation을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여 New, Mesh, Automated Mesh를 눌러줍니다. 그럼 창이 하나 뜨는데 여기서 Parts에서 Rotating과 Static을 선택하여 주고 Surface Remesher, Trim Cell Mesher, Prism Layer Mesher를 선택해줍니다. 아래의 Properties 창에서 Per Part Meshing을 선택해줍니다. Operation에 Automated Mesh가 생깁니다. 트리를 열어서 Meshers에서 Trim Cell Mesher를 선택하고 아래의 Properties 창에서 Perform Mesh Alignment에 체크해줍니다. Prism Layer Mesher에서 아래의 Properties 창에서 Minimum Thickness Percentage를 1.0, Layer Reduction Percentage를 5, Boundary March Angle을 25로 설정해줍니다. 트리를 열어서 Default Controls의 Base Size를 9mm로 수정해줍니다. Minimum Surface Size를 0.5로 설정해줍니다. Number of Prism Layer를 3으로 설정해줍니다. Prism Layer Total Thickness를 20으로 설정해줍니다. 아래의 Custom Control에서 New 그리고 Curve Control을 선택합니다. 트리를 열어 Curve Control을 선택하여 아래의 Properties 창에서 Part Curves 오른쪽에 점점점 모양을 클릭하여 Rotating의 Propeller의 Blade Edges를 선택해줍니다. 프로펠러 블레이드 끝의 형상을 살려주기 위한 작업입니다. 트리를 열어 Target Surface Size 아래의 Properties 창에서 Custom으로 바꿔줍니다. Minimum Surface Size도 Custom으로 바꿔줍니다. 트리창 아래의 Values에서 Target Surface Size는 5, Minimum Surface Size는 2로 설정해줍니다. Curve Control의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여 Rename을 눌러줍니다. Blade Curve Control이라고 입력해줍니다. Custom Control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여 New 그리고 Surface Control을 선택합니다. 아래의 Properties 창에서 Part Surfaces 오른쪽 점점점 모양을 클릭합니다. 새 창이 뜨면 Rotating에 Propeller의 Blades를 선택해줍니다. OK 누르고 나옵니다. Surf Case Control 아래 Control에서 Ctrl 누르고 Target Surface Minimum Surface Size, Minimum Surface Size, Surface Curvature, Trimmer Surface Growth Rate를 선택하고 아래의 Properties 창에서 Custom으로 변경해줍니다. Value 트리를 열어 Target Surface Size는 25, Minimum Surface Size는 5, Surface Curvature는 71을 입력하고 Trimmer Surface Growth Rate는 Fast를 선택해줍니다. Curve Control을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여 Rename하고 Blade Surface Control 입력해줍니다. Custom Control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여 New 그리고 Surface Control을 선택해줍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Inlet, Outlet, Side를 선택해줍니다. Target Surface Size를 선택하여 Custom으로 변경해준 후 Target Surface Size를 1600으로 변경해줍니다. Surface Control은 Domain으로 이름 변경해줍니다. Custom Control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여 New, 그리고 Surface Control을 선택해줍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Static과 Rotating의 Interface를 선택해줍니다. Prism Layer를 선택하여 Custom으로 변경해준 후 Number of Layer, Thickness, Override Boundary Defaults를 선택해줍니다. 아래의 Value에서 Custom Prism Value를 선택하고 아래의 Properties 창에서 1로 변경해줍니다. Prism Layer Total Thickness는 50으로 설정합니다. Surface Control은 Interface Control로 이름 변경해줍니다.
프로펠러 주변의 격자를 조밀하게 만들기 위해서 공간에 격자를 넣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리 위쪽으로 가서 Part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여 New Shape Part을 선택하고 Cylinder를 선택합니다. 새 창이 뜨면 시작 좌표 X는 0.2, Cylinder Radius는 0.18m, 그리고 끝 좌표 X는 마이너스 0.25를 입력해줍니다. Create 누르고 Close 누릅니다. 아래 Automated Mesh 아래의 Custom Control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여 New를 눌러준 후 Volumetric Control을 눌러줍니다. Volumetric Control을 선택하고 Part에서 방금 생성한 Cylinder를 선택해줍니다. Control 아래의 Trimmer를 선택한 후 Value에 50을 입력해줍니다. 위에 아이콘 중 큐브 모양의 격자 생성 아이콘을 눌러줍니다. 격자가 생성됩니다. 몇 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총 241만 개의 격자가 생성되었습니다. 아래 트리에 씬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여 New Scene 그리고 Mesh를 선택해줍니다. Mesh 단면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트리 창의 Derived Part에서 New Part Section 그리고 Plane을 선택해줍니다. 왼쪽 창과 같이 입력해줍니다. Create 누르고 Close 누르고 나옵니다. 아래의 씬에서 Mesh Scene 1, Mesh 1에서 Parts를 선택합니다. 트리를 열어서 그림과 같이 프로펠러 영상, Shaft, Plane Section을 선택해줍니다. 단면에서 프로펠러 격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리 조건을 설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리창의 Continue에서 Physics, 이를 오른쪽 클릭하여 Select Model을 누릅니다. 새 창이 뜨는데 여기서 Liquid, Segregated Flow, Constant Density, Steady, Turbulent, K-Epsilon Turbulence 그리고 Gravity를 선택하고 Close를 눌러줍니다. Physics 트리를 열어 하부의 Liquid를 열어서 H2O를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여 Replace With를 누르면 다른 액체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전을 위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해석에서는 프로펠러가 회전하는 방식이 아닌 유체가 회전하는 Reference Frame 방식으로 해석을 진행합니다. 트리창 아래의 Tool, Motion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여 Rotation을 선택합니다. Axis Direction에서 프로펠러 회전 방향이 되는 100을 입력합니다. 플러스 X축으로 회전하는 벡터 설정입니다. Rotation Rate는 15rps를 입력합니다. Field Function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여 Scalar를 선택해줍니다. User Field Function이 생성되면 I로 이름을 변경해줍니다. 아래의 Properties 장에서 Function Name을 I로 변경해줍니다. Definition을 선택하여 화면과 같이 입력해줍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User Field Function을 하나 더 생성해줍니다. 이름을 J로 변경하고 아래의 Properties에서도 J로 이름을 변경해줍니다. 값을 화면과 같이 입력해줍니다. 이터레이션이 500이 넘으면 J값이 0.6에서 0.2씩 증가시키라는 명령어입니다. User Field Function을 하나 더 생성해줍니다. 이름을 N으로 변경하고 아래의 Properties에서도 N으로 이름을 변경해줍니다. Definition에 15를 입력합니다. User Field Function을 하나 더 생성해줍니다. 이름을 D로 변경하고 아래의 Properties에서도 D로 이름을 변경해줍니다. Definition에 0.25를 입력합니다. User Field Function을 하나 더 생성해줍니다. 이름을 VA로 변경하고 아래의 Properties에서도 VA로 이름을 변경해줍니다. Definition에 화면과 같이 JND의 곱으로 입력합니다. 위의 Physics 설정에서 Initial Conditions에서 Velocity를 -1 곱하기 $VA, 0,0으로 입력해줍니다. 끝에 대괄호를 입력해줍니다. Region에서 Static Domain Inlet에서 Physics Value 항목에서 Velocity Magnitude의 특성치를 Field Function으로 변경해준 후 Scalar Function에서 점점점을 눌러 창이 뜨면 VA를 검색하여 선택해줍니다. 다시 아래의 Field Function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여 Scalar를 선택해줍니다. User Field Function이 생성되면 Row로 이름을 변경하고 아래의 Properties에서도 Row로 이름을 변경해줍니다. Definition에 997.561로 입력합니다. Report에서 가서 New Report Flow Energy Force를 선택하고
part를 선택하여 rotating의 프로펠러 블레이드와 샤프트를 선택합니다. force는 t로 이름을 변경해줍니다. report에서 가서 new report user expression을 선택하고 definition을 선택해줍니다. 화면과 같이 출력개수 KT를 구할 수 있도록 입력해줍니다. 이름을 KT로 변경합니다. report에서 new report에서 flow energy moment part를 선택하여 rotating의 프로펠러 블레이드와 샤프트를 선택합니다. X 상목에서 -100을 입력해줍니다. moment 1은 Q로 이름을 변경해줍니다. report에서 가서 new report user expression을 선택하고 definition을 선택해줍니다. 화면과 같이 토크 개수 KQ를 구할 수 있도록 입력해줍니다. 이름을 KQ로 변경합니다. report에서 new report user expression을 선택하고 definition을 선택해줍니다. 화면과 같이 토크 개수 10KQ를 구할 수 있도록 입력해줍니다. 이름을 10KQ로 변경합니다. report에서 가서 new report user expression을 선택하고 definition을 선택해줍니다. 화면과 같이 전진 BJ를 입력해줍니다. 이름을 J로 변경합니다. report에서 가서 new report user expression을 선택하고 definition을 선택해줍니다. 화면과 같이 프로펠러 단독 효율인 에타 5를 입력합니다. 이름을 HO로 변경합니다. 프로펠러 단독 특성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10KQ, HO, J, KT를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모두 선택하여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여 Create Monitor Form Report를 선택해줍니다. Monitor 항목에서 동일하게 선택한 후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여 Edit를 눌러줍니다. Iteration Frequency를 500으로 설정해줍니다. 다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여 Create Plot from Monitor를 선택하여 창이 뜨면 그림과 같이 선택해줍니다. Monitor에서 10KQ, HO, KT를 선택하여 Edit를 눌러줍니다. Iteration Frequency를 10으로 설정해줍니다. 트리창의 Stopping Criteria 항목에서 Maximum Step을 2500을 입력해줍니다. 아이콘 중 깃발 모양이 Initialize 버튼을 눌러줍니다. 트리창의 Scenes를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여 New Scenes 그리고 Scalar를 만들어줍니다. Scalar Scene 1트리를 열어 Outline 1에서 파트를 선택하여 그림과 같이 프로펠러 항목과 샤프트 항목을 선택해줍니다. 아래 Properties 장에서 Outline을 해제하고 Surface를 선택해줍니다. 프로펠러와 축의 형상이 보입니다. 트리창에서 Derived Parts에서 Plane Section을 선택합니다. Plane Section을 선택하여 마우스를 화면 오른쪽으로 끌어서 새 창이 뜨면 Scalar를 선택해줍니다. 다시 아래의 Scenes 메뉴에 가서 Scalar 1의 Parts에서 Plane Section을 선택해줍니다. Parts 아래 부분의 Scalar Field를 선택하여 새 창이 뜨면 Value라고 입력하면 그림과 같이 Velocity에서 Magnitude를 입력해줍니다. 프로펠러의 회전을 위한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 해석은 프로펠러가 회전하는 것이 아니라 유체가 회전하는 방법입니다. Regions에서 Rotating 그리고 Physics Values에서 Motion Specification을 선택하면 아래의 Properties 장에서 Reference Frame for Rotation을 선택해줍니다. 위에 메뉴창의 Solution에서 Clear Solution을 수행하여 기존 해석 기록을 지워줍니다. 위에 녹색 깃발 모양의 Initialize Solution 아이콘을 클릭해줍니다. 트리창의 Scenes을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여 New Scenes 그리고 Vector를 만들어줍니다. Vector Scene 1트리를 열어 Scalar Scene의 Outline 1을 복사하여 Vector의 Outline 1에 붙여넣기 합니다. 설정값을 복사 붙여 넣을 수 있는 것이 StarCCM 플러스의 장점입니다. 트리창에서 Derived Parts에서 Plane Section을 선택합니다. Plane Section을 선택하여 줍니다.
Scalar Scene 1에서 Scalar 1을 선택하고 아래의 Properties 창에서 Contour Styler Smooth Filled로 변경해줍니다. 화면 위쪽에 사람이 달리는 모양의 런 아이콘을 눌러주어 해석을 수행합니다. 프로펠러로 인해 유체가 가속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쪽에 네모 모양의 빨간색 아이콘을 눌러 해석을 중지시킵니다. 스트림라인을 생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리 창에서 Regions 밑에 Derived Parts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여 New Part 그리고 Streamline을 선택해줍니다. 왼쪽에 창이 변경되는데 여기서 Seed Parts에서 아래의 Select 버튼을 눌러줍니다. 새 창이 뜨면 Regions에서 Static의 Inlet을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아래의 Display 항목에서 No Displayer를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맨 하단의 Create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Close하고 나옵니다. Derived Parts에서 Streamline을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여 Edit Part in Current Scene을 선택합니다. 새 창이 뜨면 No Displayer를 선택합니다. OK를 누르면 왼쪽 창이 변경됩니다. Part C를 Point C로 변경합니다. 중간쯤에 Display Tool을 체크하여 프로펠러 앞쪽에서 스트림라인을 생성할 위치를 조정해줍니다. X에 0.175m를 입력하고 Seed Radius에 0.25m를 입력합니다. Number of Points는 50으로 입력합니다. Apply를 누르고 Close합니다. 트리 창의 Scenes를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여 New Scenes 그리고 Scalar를 만들어줍니다. Vector Scene 1 트리를 열어 Outline 1을 복사하여 Scalar Scene 2에 Outline 1에 붙여넣기 합니다. 트리 창의 Derived Parts의 Streamline을 Scalar Scene 2 화면창에 드래그합니다. 새 창이 뜨면 Streamline을 선택해줍니다. Scalar가 중복되어 나타나서 Scalar Scene 2에서 Scalar 1을 삭제해줍니다. 그림의 오른쪽 아래에 Select Function Bar을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면 새 창이 뜹니다. 새 창에 Valley라고 입력한 후 Velocity Magnitude를 선택해줍니다. 트리 창의 Derived Parts에서 Streamline의 Point C를 선택하고 아래의 Properties 창에서 Radius를 0.2로 변경해줍니다. Center는 0.200으로 변경해줍니다. 다시 위에 있는 Run 버튼을 눌러 해석을 진행합니다. 해석이 진행되면서 Streamline의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해석이 수렴될 때까지 진행합니다. KT, 10KQ, Residual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프로펠러를 직접 회전시키는 슬라이딩 메쉬 방법으로 해석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기존의 물을 회전시키는 Reference Frame에 비해 해석 시간이 다소 많이 소요되지만 보다 정확한 해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상단 메뉴 Solution에서 Clear Solution을 눌러줍니다. Continue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여 Select Model을 눌러줍니다. Steady로 되어 있는 체크를 해제합니다. 왼쪽 창 위쪽에 Implicit Unsteady를 선택해줍니다. Close 누르고 창을 닫습니다. 프로펠러 회전 조건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Region으로 가서 Rotating 그리고 Physics Value 창에서 Motion Specification에서 Motion을 Rotation으로 설정합니다. 위에 아이콘에서 사람 달리는 모양의 Run을 눌러줍니다. 위에 빨간색 네모 모양의 Stop을 누릅니다. Solver에 가서 Implicit Unsteady에서 Time Step을 0.002초로 변경해줍니다. 논문에서는 한 단위 스텝당 프로펠러 회전이 10도 이하가 되어야 해석이 정확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본 해석에서는 Maximum Physical Time을 1.0초로 설정하였으나 수렴을 위해 보다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Maximum Steps에서 아래의 Enabled를 체크 해제합니다. 상단의 Run 아이콘을 눌러 해석을 진행합니다. Vector Scene과 Scalar Scene을 보면 해석이 진행되면서 프로펠러 후방의 유체가 가속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상 프로펠러 해석 예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이나 메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